제가 맨날 하는 얘기. 아, 언니는 집이 안 나가고 있는데. 어디요? 두 개 다. 거기 구이동 나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안 나갔어요. 그래요? 그 내가 그럼 좀 낮춰보지 이래도 뭐 나갈 때 나가겠지 뭐 이러고 있어요. 언니 되게 성격이 태평해가지고. 아니, 근데 이제부터 네. 사람들이 좀 많을 거여서 네. 지금 급할 필요가 없긴 해요. 안녕하세요, 작가 반지성입니다. 오늘 또 제 교육생께서 명도를 완료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오늘은 장소에 약간의 불편함이 좀 있어서 이 집은 전기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특별한 문제가 있는 집이어서 차에서 선생님하고 얘기를 나눠보는 걸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생님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내발산동이고요. 서울 강서구의 내발산동. 네. 서울 핵심 지역을 낙찰을 또 받으셨어요. 이거 몇 번째 물건인가? 지금 세 번째. 세 번째 네. 물건인 거고, 선생님은 경매를 시작한 지 1년 조금 넘었네요. 작년 5월에 수업 듣고 6월에 낙찰 받고 7월에 그때 또 낙찰을 받은 거죠. 선생님 첫 번째 물건 또 기억나는 게 그 물건 같은 경우는 투룸 이상은 되는 줄 알았는데 맞아요. 원룸이었다. 그래도 뭐 월세가 잘 나가서 네. 그거랑 그 다음 게 뭐였죠? 인천의 마전동에 3룸. 그거는 나갔어요? 아, 그거는 기존에 이제 채무자분이 사신다고 해가지고 아, 그냥 재계약 했어요. 그래서 인천까지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물건을 여기 서울에 입성을 드디어 네. 하셨다고 서울에 생각하는데 그 서울에 대한 약간의 로망은 있었지만 낙찰받고 들어와 보니 끔찍한 상태. 아, 맞아요. 여태까지 선생님 짧지 않은 삶을 사셨지만 이렇게 끔찍한 집은 흔치 않을 거라고 생각도 네. 좀 드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게 세 번째 낙찰받은 거고, 그러면 그 물건도 제가 이따 자세히 한번 네. 여쭤보고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대전에 살고 있고요. 자영업하고 있어요. 나이는 50살이고 우리 한 1년 전에 처음 만났던 거고, 선생님은 이게 세 번째 집 네. 낙찰받은 거. 선생님 지금 곰팡이를 너무 많이 닦고 계셔가지고 지금 지쳐있는 상태인데 제가 좀 아니에요. 신뢰를 무릅쓰고 인터뷰를 이어서 하는 걸로. 우선 얘 집은 비어있었던 상태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상태가 굉장히 깨끗해진 네, 상태라고 맞아요. 생각이 네. 들어요. 선생님 원래 이 물건을 낙찰받고 이거 포기해버릴까? 사실 포기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고 맞아. 포기해볼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이미 잔금을 납부한 네, 상태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포기 자체도 못했고 하기가 어려웠고 네. 불허가도 한번 그 신청은 해본 거예요? 이미 이제 그게 절차상 제가 소유권 음. 이전이 됐기 때문에 결정적인 누수의 문제라든지 하자로 인해서 이 일을 재개할 수 있는 기간이 넘어버린 거죠. 네. 근데 내부 상태를 볼 수가 없었고 허그 보증 포기 물건이어가지고 네네. 허그에서도 이제 잔금 완납을 하기 전에는 절대로 비밀번호를 알려줄 수 없다. 그러니까. 뭐 이런 정책이라 가지고 네. 제가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잔금을 치렀고 잔금 치르고 이제 개문을 해보니까 안에 내부가 심각했던 거죠. 네. 선생님이 영상도 보내줬었고 사진도 보내주셨었는데 원래 이 정도가 깨끗해졌다고 하는 게 원래 집 상태는 훨씬 더 맞아요. 거의 난장판. 귀신의 집이라고. 그러니까 이 영상 타이틀은 귀신의 집으로 가면 되겠어요. 그리고 막 싱크대도 막 넘어져 네, 있고 막 맞아요. 전기도 끊겨 있었고 빈집이다 보니까 이렇게 난리가 돼 있는 이유가 공실이 오랫동안 있었고 누수가 이제 그 좀 사이에 있었나 봐요. 예, 누수가 원래 세입자분이 거주하고 계실 때 누수가 있었고 근데 이제 그분이 나가시고 나서 계속 누수는 됐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천정에 있는 벽지도 다 내려앉았고 습기 차고 비 들어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뭐 싱크대도 다 내려앉은 것 같고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오늘 뵙자마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곰팡이를 닦고 계셔가지고 이런 장면을 보고 울고 계신 건 아니죠? 라고 여쭤보긴 네. 했는데 꼿꼿하게 아, 눈물은 안 났어요. 좋아요, 선생님. 왜냐면 이 이제 작가님이 계시니까. 아유. 예. 아니 진짜로 작가님이 이렇게 오셔주시지 않았다면 아유. 아마 혼자서 울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저보다 더 현명하게 잘 헤쳐나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몰랐을 것 드는데 같아요. 누수돼 있는데 큰 방 쪽에 구멍이 뚫려 네. 있는 거를 보니까 거기는 지금 전체적으로 방은 말라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큰 방 쪽에 천장에는 아직도 젖어 있는 기운이 좀 있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는 누수가 전 세입자랑 또 얘기를 해보셨다. 네네. 근데 세입자께서는 거기가 물이 전부터 계속 새고 네. 있었다.
좋다. 네네. 근데 앞집분에게 소식을 하나 들은 게 세입자가 나가고 그럼 옥상 방수를 한 거네, 실제로. 1년 전에 옥상 방수를 했으니까 괜찮을 거다라고. 그러면 괜찮을 네, 것 같은 얘기는 생각이 하시더라고요. 조금 들어요. 여기선 수리할 것만, 선생님 지금 할 것만 우선 뭐 했는지 좀 얘기 좀 해줄래? 처음 지금 상태가 저 난리가 나 위에 있었고, 벽지가 다 내려앉아 있고 네. 곰팡이 투성이었고 인테리어 사장님 의뢰해서 다 제거를 한 상태죠 지금. 천장이 괜찮네. 천장이 없을 줄 알았어. 아니 저도 천장이 내려앉은 줄 알았어 처음에. 완전 이렇게 돼 있었잖아. 천장 살아있어 다행이야. 아까 이쪽 보니까 네네. 여기만 없잖아요. 저거는 그냥 도배지로 막아요. 여기가 누수 있었나 봐. 네, 전 세입자분이 여름에 비 많이 올 때 여기서 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괜찮대요? 그분 있을 때 샜으니까 앞으로도 새겠죠. 근데 많이 샜나 보다. 근데 요 비 위치는 많이 올 때 일단 뚝뚝 떨어졌다고. 외부에서 빗물 때문에 들어온 거니까 이쪽에서 들어올지 아니면 옥상 타고 들어올지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옥상 방수 공사를 했대요 할머니 말이면. 아, 외벽 페인트 방수, 칠도 네, 돼 있고 그거 했대요. 하면서 했나 네. 보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여기 문제가 있어갖고 저쪽 방에도 지금 보면 땜빵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괜찮은 거라고 얘기하시더니 저분이 30년 살았대 여기. 이게 중요해요. 세입자 살았을 때 문제가 있었잖아. 물을 새기 전에 옥상 방수를 했을까? 아니면 세입자 살고 나가고 옥상 방수를 했을까? 옥상 방수 아니, 그 전에 한 것 같은데 몇 년 됐대. 살 때? 응. 아, 그럼 별로 상관없을 수도 있겠네. 그건 제가 관리하시는 분 전화번호 받았으니까 물어볼게요. 근데 여기 안이 시커멓게 젖어 있는 느낌이 있긴 하네. 최근에 비가 안 오긴 했는데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럼 이거가 안 되면 도배를 하기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근데 나가서 이쪽 좀 한번 봐요. 그럼 옥상이랑 별로 상관없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쪽에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방수하는 분 저 자주 거래한 분 있거든요. 네네. 그분 되게 잘 봐요. 네네. 점검해 주는 거는 돈을 안 받거든요. 도배하기 전에 여기는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그분한테 그때는 미리. 뭐 선생님 안 나와도 되고 그분한테 네네. 물어보면 돼요. 알아봐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여기 때문에 바닥에 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바닥은 그래도 지금 바닥은 괜찮지 썩 않아요? 나갔네. 네. 그죠? 저거 때문에 그랬나 보다. 그리고 요 천장도 다 썩어 있었던 거죠. 저것 때문에. 저게 퍼져가지고. 그럼 이걸 다 뜯어내야 되나요? 아니, 안 뜯어도 돼요. 저기도 뚫린 거 신경 쓰지 마요. 도배지로 막으면 되니까. 돈 될 게 아니에요. 물만 멈추면 돼요. 겉보기에는 너무 끔찍해 보였는데 네네. 이거 뜯어놓고 보니까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요, 선생님. 희망이 없었는데. 그 저거는 저도 일단 같이 한번 보고 그래도 네. 저쪽에서 넘어와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네. 저것만 하고 여기는 제거제 뿌려놨다고? 네. 뭐 이런 건 선생님이 알아서 잘하겠지만 이건 다 쳐내야 될 것 같고 어. 이것도 다 새거 달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새거 달아요. 네. 이 도저히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문틀이랑 같이 하면 한 50만 원 할 거거든요. 보통 한 20 정도 하니까 넉넉히 50 정도 잡으면 돼요. 하나에? 문이 몇 개 없잖아. 3개. 아 이제 4개. 화장실도 해야 되는구나. 4개인데요. 그것도 카운터 좀 해봐요. 문이 4개? 네, 4개. 화장실까지? 하나, 둘, 셋, 4개. 페인트를 안 부르고 문을 교체하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페인트를 부르면 이게 지금 지저분해 보여도 페인트 칠하면 또 괜찮긴 하거든요. 근데 페인트가 필요하려나? 저기 때문에. 그렇죠. 문을 교체를 하는데 페인트를 왜냐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지. 문을 교체를 하든지 페인트 칠을 하든지. 페인트는 보통 여기 칠할 것까지 하면은 하는데 이거는 한 부분이 아니어서 이건 제가 칠해도 되잖아요. 그쵸. 그냥 하루 날 잡아서 와서 그렇지, 칠하면 이 되지 않나? 정도는 그냥 긁어내고 이거 칠하면 돼요. 칠하는데 얼마나 공임을. 한 30만 원 정도면 해줄 것 같긴 해요. 선생님이 칠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것 때문에 임대가 안 나가고 그러진 않을 네. 거예요. 이거는 아, 이런 거는 건들지 말아요. 혹시라도 문이 안 닫게? 나중에 혹시 안 닫히면 이건 수리해주는 분이 있어요. 잘 되는 것 같은데? 잘 돼요, 선생님? 유리만 갈까? 아니, 뭐 유리를 가래. 깨지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저것만 선생님이 마지막에 이런 것만 뭐 떼던가 네. 그거 하면은 떼야 될 것 같은데. 그렇네. 가지 마요. 지금 이런 짜잘한 것까지 신경 쓰면 할 게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건 도배 장판이랑 문 아니면 페인트 요것만 결정하면 될 것 같아요. 페인트를 저것 때문에 부르는 게 아까울 것 같아서 사람 한 번 쓸 때 같이 쓰는 게 좋잖아. 차라리 저거 하지 말고 문을 그냥 다 바꾸는 거나 혹시라도 문 틀을 그냥 쓸 수 있으면 어차피 여기 제거할 거니까 문짝만 바꾸는 것도 나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이거 색칠을 하고. 그렇지. 네, 그거는 내가 해도 요거는 품이 별로 안 들잖아요. 그렇지 않을까?
제가 색칠하면 되겠죠. 보일러는 색칠도 한꺼번에 해서 뭐 해주신다고 하면 해주시는데 그분도 외주 쓰는 거여서 그거는 가격 보고 한번 생각해봐요. 이거 14년도에 된 거니까 딱 10년 됐네. 얘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작동이 되면 그냥 두고 나중에 고장났다 이러면 네, 바꾸는 걸로 하는데 그것도 저 되게 싸게 하는 분 최근에 알게 됐는데 물어봐요 나중에. 네네. 그리고 문틀은 혹시라도 살릴 수 있으면 그래도 20만 원씩 거의 한 100만 원 돈 세이브 할 수 있는 거니까 네네. 문틀을 한번 살릴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저 자르는 거까지 하면은 될 것 같은데 그럼 문짝만 바꾸는 거는 하나당 넉넉히 20만 원 잡으면은 80만 원? 80만 원에 도배장판까지 하면은 1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넉넉히 200 하면 돼요. 문짝까지. 그건 되게 싼 편이에요. 현관문도 안 된다고요? 현관문이 계속 잘 닦였는데 이거는 수리를 받으면 되겠죠? 안 닦여도. 제가 오늘 와서 해보니까 뭐 내려앉았나. 수리하는 분 소개시켜 줄 테니까 그분한테 한번 물어봐요. 이것도 다 떨어지고 이런 것도 수리를 좀 해줄 수 있나요? 그거 여기 지금 다 우유구멍. 빠졌어요. 네. 수리하는 게 닦이는 거 우유구멍 옛날에 막는 거 있잖아요. 여기 있는데 이게 오늘 갑자기 빠졌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물어봐요. 근데 만약에 방화문 교체하면은 한 50만 원 정도 생각하면 돼요. 아니면 교체를 해버릴까 싶기도 하고. 싱크대는 그 문 왔을 때 이거 띵동도 해주시거든요. 이거 네네. 굳이 비싼 비디오폰 있는 거 할 필요는 없잖아요. 소리만 나는 걸로 해달라고 하면 5만 원에서 10만 원이면 할 것 네네. 같긴 한데 저한테 따로 물어봐요. 번호는. 네네. 화장실 타일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타일 안 해도 되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지금 돈 200만 원 쓴 거예요? 네. 철거 때문에? 180. 싼. 물수리 해요. 네. 200. 그럼 하면 되잖아요. 싱크대 싱크대. 올수리 해야 되지. 150. 150. 사장님이 조금 비싸요. 자기가 하는 건 싼데 이런 거는 자기가 할 수가 없잖아. 외주 주시니까. 화장실도 좀 안 좋아하는 방법이긴 한데 싼 사람 있거든요. 아, 네네. 그분한테 따로 해요. 아, 그러면 얘기해 주세요. 싱크대도 따로 해요. 네. 그러면 저기 200에 해줄 거고 이것도 해달라 그러면 좋은데 그 수전 내리는 거를 하면 깨끗해 보이잖아요. 싱크대 하시는 분이 해주시지 않아요? 내리는 시공은 보통 안 해줘요. 내려놓으면 자기가 수도는 꼽는데 싱크대 사장님 오셨을 때 수전을 그냥 교체. 그건 해주죠. 네, 그러니까 교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인조대리에서 쿡탑으로 넣어서 해요. 그거 150이면 할 거예요. 그럼 딱 이 사이즈만 하면 되니까. 그래도 희망적인 게 하이샤시로 돼 있어서 샤시는 나중에 닦는 것만 하고 저쪽에 샤시가 안 열리더라고요, 문이. 그 샤시 고쳐주는 분도 네. 내가 알려줄 테니까 그- 여기? 네, 여기가 안 열려요. 그러면 그분한테 한번 봐달라 그래요. 그분도 싸게 해주더라고요. 그분도 따로 물어봐요. 네, 네. 그러면 하면 되네. 네. 그리고 이게 큰 것들이니까 나머지는 그때 조금 더 한다고 생각하고 우선 그거부터 해요. 네, 네. 우선 전기 공급부터 시키고요. 그 연락해놨어요, 한전에. 그래야 수리할 수 있으니까. 화장실 수리하고. 그러면 집은 이 정도 수리하면 1,000만 원 정도면 다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들고 여기서 돈이 더 든다고 하더라도 한 500만 원 이거 추가되는 거라면 선생님 일주일 소득 정도 품을 네. 드린다면 그 정도야 뭐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돈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생각보다는 작가님 얘기해 주시는 걸로 봐서는 덜 들어가지 않을까. 제가 예상했던 금액보다는 훨씬 많이. 다행이네요. 우리가 고급 인테리어를 하는 거는 아니니까 겉으로 최대한 깨끗하게 네, 만드는 게 주 네, 목적으로 하고 순서대로만 하면 3, 4주면 네. 중간중간 체크만 해주시고 페인트질 정도만 신경을 써주신다면 충분히 좋은 세입자 만나실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이 저는 듭니다, 선생님. 이 영상이 올라올 땐 선생님 이미 월세를 3개 받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랬으면 분명히 좋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이 이 집을 놓을까 말까 고민도 하기도 네. 했지만 이 집을 갖고 간 건 잘한 결정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네. 들어요. 우리가 이 집을 임대료 월세를 받기 위해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또 궁극적으로 바라봤을 때 땅의 지분을 또 네. 늘려간다라는 생각도 있으니까 맞아요. 이런 집들 특히 마음고생을 시켰던 집들이 나중에는 크게 돌아온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재개발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더
더 잘 알고 계시지만 이런 집이 결국에 큰 보물이 된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부동산을 하면서.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반지하 빌라고 전용 면적이 12평에 네. 방 3개, 네. 거실 겸 주방이 있는 거고 화장실은 하나. 하나. 30년 된 이 낡은 반지하. 혹시 낙찰 가격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9,100만 원. 9,100 낙찰 받은 거고 이 집은 선생님의 세 번째. 네. 그리고 원래 집도 갖고 계셨던 거잖아요. 네. 다주택자. 네. 그리고 선생님도 채무가 많잖아요. 네. 다중 채무자인데 네. 혹시 대출은 잘 네, 저 나왔어요? 나왔어요. 대출은 네. 얼마 받으셨어요? 6,660만 원. 6,660. 60만 원. 그러면 70% 받은 네, 거예요? 네. 낙찰가 대비 네. 70% 대출 받은 거고 조건은 좀 어땠어요? 금리 4% 초반이었나? 4% 네, 초반? 네. 그러면 이자 몇 번 이자가- 냈겠어요? 아니요, 아직 한 번도 안. 한 번도 안 냈어요? 네. 퇴임을 해봤을 때 한 얼마 정도 나가요? 원금하고 이자가? 24만 원이었나? 24만 원? 네, 24만 원인가? 그러면 한 25만 원 정도 네. 원금하고 이자가 이자가 나가는 거라면 못해도 최소 40만 원은 갖고 갈 수 있는 집이 될 거라고 네. 생각이 아유. 분명히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또 선생님이 이 집에서 고민도 많이 하고 마음고생도 많이 했지만 생각보다 여기 위치도 좋고 네. 선생님이 내놓는 가격대 매물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을 거예요. 음. 수리하는 거야 뭐 바로 할 네, 거니까 네. 그 정도 집 내놓고 나면은 금방 좋은 세입자 만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명도에 관해서는 빈집이었으니까 네. 다룰 거는 없을 것 같고 선생님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선생님은 부동산 투자 안에서는 처음으로 월세, 경매, 네. 빌라, 반지하 이렇게 투자를 한 게 아니고 또 계시는 곳이 대전인데 서울까지 올라와서 거의 수도권 물건으로 또 받으신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투자하는 이유가 되게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럼 선생님 투자 이력을 여쭤보고 싶은데 처음에 여기 입문하게 된 계기가 좀 있었어요? 네, 원래 경매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아. 코로나가 오기 직전에 서울의 경매 유명한 학원에 등록을 해서 들어보고 경매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입찰도 이제 뭐 아파트도 입찰해보고 다가구도 아. 입찰해보고 한참 이제 듣는 중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때 갑자기 정부에서 모이지 마라 수업을 들어갈 수 없게 된 거예요. 아.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네네. 집합 금지되고 이런 기간이 아. 길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는 시기를 또 놓친 거예요. 그때 시기 때는 그런 큰 학원은 아예 수업을 못 했던 네, 건가요? 맞아요. 아. 모이지 마라 그래가지고 초기에는 갔다가 나중엔 정부에서 강력하게 규제를 하니까 아예 폐쇄가 아, 돼버린 거죠, 그렇구나. 수업이. 예. 그래서 나중엔 재개가 됐지만 저는 이제 그때 다시 가서 수업 듣기가 뭔가 이제 동력을 잃어버리니까 흐름이 다시 끊겨서. 가 수업 듣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네. 그때 이제 제가 느낀 게 보조해 주시는 경매를 같이 거기에서 해주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도 2년인가 됐는데 낙찰을 아파트인가 한 개 받고 그 뒤로는 수도반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수도권에 계신 분도 이렇게 힘든데 너무 뭔가 이 성과를 내기에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던 거죠. 그래서 아 경매는 아닌가 봐. 그리고 수업 내용 자체가 현장 가가지고 부동산 방문해서 실전에서 할 수 있는 것보다 경험을 저는 좀 빨리 하고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거보다는 과정 자체가 지루하게 긴 게 많았어요. 그리고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건 내가 빌라를 낙찰받아야 되는 건지 아파트를 해봐야 되는 건지 상가를 해봐야 되는 건지 전부 다 설명을 해주시는데 제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수업이 끊기고 그 상태에서 이제 저 혼자 뭘 하려고 하니까 아 이거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저처럼 평범한 사람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대형 학원들은 시세 차익 쪽으로 많이 강조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도 되는데 시세 차익 쪽으로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다가구가 낙찰에 꼬신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죠. 현금으로 만드는 거 뭐 그런 거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걸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상태에서 제가 중단을 해버린 거죠.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됐다가 그래서 마음을 접고 있다가 이것저것 이제 수업을 듣고 재개발 투자도 해보고 수도권 쪽으로 재개발 네네, 투자도 경기도. 좀 했어요? 경기도에 물건을 하나 샀어요. 그것도 빌라네. 네, 빌라인데 재개발이 돼서 대단지 아파트로 되는 물건을 샀죠. 처음에 사고 그때가 20년 초였나? 그래도 부동산 그때- 경기가
좋을 네, 때. 올라갈 때. 제가 사고 나서 한 2억이 넘게 올랐어요. 야. 그리고 이제 저는 2년 있다가 그냥 팔고 나올 생각이었어요. 그때 경기가 좋았으니까. 그랬는데 그때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또 묶어버린 거야, 그 지역을. 팔지도 못하고. 묶이는 거네. 네, 거기에 실거주 할 사람만 들어올 수 있고 조건이 되게 까다로워진 거죠. 네. 2년 있다 팔려고 했는데 그래도 시세가 올랐으니까 2억 넘게 벌게 쉽진 않잖아요. 아우, 그럼요? 그러다가 그게 이제 한 1년? 그 정도 1년 있다가 한 그 정도 올랐어요. 나름 이제 기분 좋게 이제 나중에 뭐 어쨌든 팔면 되겠다 이러고 있는데 그렇죠. 부동산이 갑자기 또 꺾였잖아요. 22년도에. 꺾이기 전에 분양권도 매수를 했어요. 피 주고 그것도 매수를 했죠. 근데 이제 부동산 경기가 이제 가라앉으면서 이제 그럼 거의 막차 탄 거네. 그쵸. 꼭지에서 산 거네. 그 특히 분양권은, 그렇죠. 그거는 이제 지방의 소도시, 분양권은 2년이 지났잖아요. 입주하는 시점에서 그걸 팔고 나올 수는 없으니까 가격도 떨어졌고. 팔고 나올 수 없다는 게 가격이 손에 그렇죠. 보는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네네. 일단 등기를 치고 네. 전세를 놓으려고 하다가 적당한 선에서 분양권을 입주 시점이니까 네. 사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건 팔고 나왔어요. 좀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조금 손해는 봤죠. 조금 손절한 봤죠. 거네. 그 정도는 되게 선방했다고 생각을 하죠. 선방했다고 말씀하시는 게 산 가격에서 조금 빠지고. 선생님하고 비슷한 시기에 투자하셨던 분들 맞아요. 중에서는 선방하셨다는 혹시 그런 의미로 왜냐하면 저랑 같이 투자했던 이것도 강의를 듣고 제가 투자를 했는데 그때 하셨던 분들은 저기 뭐 거제도 이런 데 투자하신 분도 있었거든요. 네. 저는 웬만하면 수도권 밑으로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고 거기서 추천하던 게 이제 거제도 쪽을 많이 추천을 하셔가지고 네. 거기에 했던 분들은 지금 거제도가 엄청 부동산이 완전 안 좋거든요. 그거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도 그 안에서는 선방하신 거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잘 팔고 나왔다고 생각을 그래서 해요. 약 손절을 하고 그 분양권도 그럼 판 거예요. 네, 분양권 팔았어요. 그 다음에 투자를 뭘 해야 될까 고민을 좀 최근에 많이 집도 했겠어요. 팔았어요. 많이 파셨네요. 집을 또 내놨다가 그건 좀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어차피 넓은 집을 48평이었는데 엄청 큰 거였네. 그랬는데 이제 그런 데 사시던 분이었으니까 또 이런 집 보면 더 끔찍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사실 기절을 안 한 게 다행이라고. 그렇죠. 정말 기절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무덤덤한 표정으로 있었지만 네. 되게 놀랐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럼요. 그때 사진 보여드렸을 때 근데 작가님이 너무 무덤덤하셔가지고 제 역할은 뭐냐고 생각하냐면 거기서 같이 맞아요. 놀라면은 맞아요, 더 맞아요. 불안할 거 아니야. 맞아요. 저는 뭐 상대적으로 저런 컨디션인 거를 많이 본 것도 있었고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떤 마음인지도 가늠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때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도 보통 안단 말이에요. 그 인테리어 사장님도 그렇죠. 되게 썩은 짓 네. 많이 한 분이거든요. 근데도 저런 거 우리 못한다. 누가 하겠냐 느낌으로 또 얘기를 하셨는데 일부러 선생님을 안심시키려고 노력한 것도 없지는 않았겠지만 거기서 제 역할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막상 저거 사장님이 철거도 다 해주셔서 보니까 곰팡이가 썩어 있긴 한데 천장도 무너진 건 없고 다행히 전기도 안 들어서 괜히 으스스해 보이는 분위기였던 것 뿐이지 저거 곰팡이만 닦고 이제 도배 장판 그거 두 개만 해도 훨씬 산뜻한 느낌이 분명히 들 거라고 생각해요. 집 자체는 제가 다시 보니까 해도 잘 들어오고 그러니까요. 방도 3개고 구조가 괜찮아요. 그리고 또 역세권이고 우장산역인가요? 걸어서 10분. 그리고 여기 제가 그때 임장 와서 보니까 살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여기 뭐 인프라가 여기는 잘 갖춰져 있어서 여긴 진짜 좋은 동네예요. 경매 물건도 잘 안 나오고 화곡동 안에서도 좋은 동네 쪽에 가까운 내발산동은 여기는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동네라고 생각하고 선생님도 저 수업 시간에 제 물건 다 드려서 어느 정도 알고 있겠지만 저는 이 동네 없어요. 근처에는 있어도 여기에는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옛날에도 이 동네는 싸게 사기 쉽지 않았던 동네고 잘 아시겠지만 저는 다 못 사는 동네 산꼭대기 언덕 엄청 심한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원래 비쌌어요. 전에도 황금 같은 거 저는 잘 받으신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와서 여기 주민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여기 학군이 좋아서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나름 괜찮은 곳인가 보다. 그러면 집도 판 얘기에서 제가 좀 껴들어서 끊기긴 했는데 50평대의 아파트가 아니 뭐 집이 비싼 건 아니고 아니 그래도 평소 저는 50평에 그쵸.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방이 몇 개인가요? 방은 4개. 왜 그거는 좀 처분을 하신 거예요? 애들도 다 컸고
많고 평수도 줄이고 청소도 힘들거든요. 전기료도 뭐, 많이 나올 것 같고 왠지. 그 관리비도 엄청 나와요. 겨울에 한 60만 원씩 뭐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평수 줄이고 작은 데로 경매를 받아서 가는 것도 괜찮겠다. 제가 또 작가님 네. 경매를 또 배웠으니까 빌라를 제가 해보니까 사고의 확장이라는 게 크더라고요.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는 생각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경험을 일단 해보고 나니까, 그리고 저희 언니가 또 수업을 그때 들었잖아요. 언니와 선생님 조카까지 또 네네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네, 언니가 또 집을 경매로 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서 네. 아 그래 나 경매로 집을 사도 괜찮겠다 이거 팔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경매로 또 살 수 있으면 제가 살 때부터 그럼요. 싸게 사는 거니까. 그죠, 그죠. 네. 경매로 내 거주할 집을 평수도 약간 작은 걸로 네. 50평 굳이 네, 필요 네, 없으니까 네. 또 투자금을 확보해서 또 빌라 투자도 하고 어. 앞으로는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현금 흐름이 중요하잖아요. 지금까지는 제가 프랜차이즈 하면서 사업하고 계시는 네네 거. 이렇게 했지만 네. 앞으로는 체력적으로도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자영업이라는 게 잘 될 때는 또 잘 되지만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사업이 크게도 확장할 때도 네, 있었다고 처음에 뭐 하셨잖아요. 네, 한 5개까지도 하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은 워낙 주변 환경이 임금도 많이 올랐고 네, 저희는 또 사람을 많이 써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인건비가 무시 못하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현금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그러던 중에 이제 작가님의 영상이 우연히 떠서 제가 즐겨보는 채널에 거기 앞에 떠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뭐지? 이렇게 빌라를 투자해서 이런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때 되게 경매하면 아파트 뭐 이런 것만 대부분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런 일반적인 것만 생각하다가 반지하? 이분 뭐지? 되게 궁금해진 거예요. 제가 성격이 되게 급해서 네. 궁금하면 또 못 참고 바로 연락을 드렸죠. 기억이 나네요. 선생님. 그래서 수업을 듣게 됐죠. 여러 가지 투자를 해보다가 나한테 잘 맞는 거는 현금 흐름 쪽. 네, 월세 현금 흐름 네. 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 필요한 부분을 이 부동산 투자 안에서는 다가구나 이런 쪽보다는 처음부터 큰 덩치하는 맞아요. 건 좀 부담스럽다고 네. 생각해서 작은 거에서도 빌라와 반지하 내 상황하고는 좀 잘 맞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선생님 대전에 계시는데도 주로 수도권 쪽으로 이렇게 네. 임장하고 입찰하는 것까지 직접 하고 계시는 거. 네. 그래서 1년이 지나니까 세 채 정도 낙찰 받은 네. 거면 훌륭한 성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또 들고 전업주부로 계시는 게 또 아니고 사업을 하면서 물건을 입찰하고 수도권까지 와서 한다는 거는 쉬운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쉬운 건 아니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근데 또 마음이 있으면 못할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간절함의 차이인데 저는 간절함이 좀 더 있으니까 하지 않을까요? 그 간절함이라고 하는 그런 계기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던 게 선생님이 지금 건강에 대해서 네. 관리를 누구보다도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잘 선생님한테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선생님 언니랑 수업할 네네. 때도 맞아요. 언니도 또 되게 잘 네, 챙겨서 항상 네. 수업할 때 막 사과 같은 거 네, 싸주시고 네, 맞아요. 또 주시고 그랬던 게 기억이 좀 나서 선생님도 건강에 대해서 챙기게 된 계기가 좀 있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제가 또 요새 건강에 관심이 네. 굉장히 많은 네.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누구보다 실천, 행동을 잘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먹는 거에서 네, 가게 5개를 운영하면서 일은 안 했지만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았거든요. 편의점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 선생님이었나 언니였나 그쪽에서 매출 제일 상위고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맞아요. 제가 어, 했던 가게가 저는 되게 운이 좋은 케이스여가지고 사업에 또 소질이 있으신 아니 분이었는데 소질 있는 매출이 게 아니고 또 지역에서 1등 그냥 하시니까 제가 오픈하는 것마다 잘 됐어요. 본사에서도 네. 제가 오픈하게끔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운이 되게 좋았던 거죠. 그 비결이 좀 있어요? 없어요. 입지. 부동산도 입지, 편의점도 입지, 뭐든지 다 입지. 사거리, 모퉁이 뭐 그런 근데 그거는 본사에서 담당이 있어요. 그 네. 개발하시는 네. 분들이 그분들도 몰라요. 여기에 될까 안 될까 일단 오픈을 해봐야지 아는 거고 그렇구나. 해봤는데 진짜 여기 얼마나 찍을까 예상 매출 120 뭐 이렇게 보는데도 200을 네. 찍는 점포도 있고 다 틀려요 그거는. 진짜 운빨인데 저는 되게 운이 좋게 12년 전에 제가
이제 그걸 할 때 첫 오픈 때 200을 찍은 거예요. 제 200이라고 하면 아니 그 감이 안 일매출이 나는데. 200이면 일매출이? 네네. 야, 편의점에서 일매출이 200이면 엄청난 거거든요. 엄청나네. 네. 그냥 들어도 엄청나다고 네, 생각이 그쵸, 그쵸. 드네요. 예. 그렇게 찍는 점포가 잘 없으니까 어. 보통 오픈하면 뭐 120 많이 하는 네, 데가. 그냥 보통 아, 일반적인 보통이. 게 120 좀 잘 찍는다 하면 150. 막 부각 됐겠다. 야, 아 그렇죠. 그때 이 점주님은 저는 집에 주부로 있다가 오픈하면서 한 200만 원 정도 벌어도 한 내가 달에. 일하고 인건비 정도 내 인건비만 갖고 와도 좋겠다 하고 오픈한 근데 거여가지고 막 하루에 벌어버리네. 그래서 굉장히 그때는 오픈하자마자 돈맛을 느꼈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막 많을 5개까지. 때는 정상금이 1,000만 원 한 달에 와. 네, 갖고 오는 게. 선생님 보통 분이 근데 아니셨네요. 그때 그랬어요. 아, 진짜 많을 때는. 어.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늘렸죠, 점포를. 그리고 5개? 네네. 처음부터 안 되는 점포라도 제가 이제 잘 가꿔서 매출을 올리고 거기에 진짜 최선을 다했어요. 점포를 5개 그죠, 하면서. 뭐 어영부영 하는데 뭐 잘 되고 이건 당연히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게 육체적인 부분도 그랬을 건데 정신적인 네, 그쵸. 에너지를 좀 많이 근데 쓰셨다는 이제 느낌이 들어요. 그때 알바생만 한 30명이었거든요. 야, 대단하다. 네, 30명을 관리를 하려니까. 중소기업 되네요. 그렇게 들으니까. 그때 몸은 점포를 안 가도 점포는 어, 돌아가잖아요. 네. 근데 저는 매일 돌았어요. 어. 점포 5개를 다. 야, 본사 선생님, 직원이 보통 분이 아니네요. 아니 보통이죠. 재미도 있었고 그래도 수익이 안 나는 점포가 하나도 없었으니까 재밌게 했었죠. 저 나름대로. 힘은 들지만 야간이 갑자기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런 게 좀 스트레스라고 하더라고요. 뭐 갑자기 잠적하는 애들도 있고 그때 좀 상처를 처음에 좀 많이 받았고요. 왜냐면 저는 되게 성실하게 살고 다른 사람과의 약속도 되게 잘 지키고 되게 FM으로 저는 살아왔거든요. 오늘 얼굴을 공개를 하지 못하셔가지고 그냥 외모만 봤을 때는 제가 이런 단어를 써도 네. 될지 모르겠는데 곱게 잘하시는 그냥 온실 속의 화초 그 느낌인데 외모는 네. 사업을 그렇게 크게 하셨다고 하니까 이미지랑 안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거기서 근데- 좀 상처들을 직원 관리하고 네, 사람에 대한 이제 어. 그런 불신이 많이 생겼죠. 어. 그 반면에 진짜 성실하게 자기 일처럼 해주시는 분들도 많기는 음. 한데 그러면 매출이 어마어마한데 그럼 계속 유지하면서 그쪽으로 더 늘려나가도 되지 않나라고 가볍게 생각이 드는데 그걸 좀 많이 줄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그러다가 이제 17년도였나? 네. 그때 문재인 대통령 아. 그때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올리겠다. 아. 이제 그렇게 발표를 하셨잖아요. 네. 아 그러면 편의점 알바 하는 네, 분들이랑 그쵸.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저희는 인건비가 굉장히 어. 그 경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안 되는 것들은 좀 정리를 하게 된 거죠. 그때 40이 넘으면서 그전에는 진짜 나 체력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저 스스로 막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체력이 좋았어요. 40이 지나면서 이제 몸이 안 좋아지면서 일도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성과도 있고 재미도 있었지만 저는 이제 몸을 좀 많이 챙겨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건강관리에서 최근에 힘을 쓰고 있는 부분이 네, 관심 네. 있는 부분이랑 되게 맞아요. 일치한다고 네. 생각이 좀 네. 들어서 그럼 요새는 건강에 대해서 좀 어떻게 신경을 쓰고 계시는지 네, 원래 아침을 꼬박꼬박 먹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어. 하루 삼시세끼를 먹었는데 지금은 거의 2끼 정도를 먹고요. 10시에서 12시 사이에 과일 야채 주스 그거를 먹고 착즙 그걸 갈아서 먹는 건 장기적으로 먹기에는 좀 힘들어서 착즙기에 착즙을 해서 그걸 먹고 견과류, 두부, 저 오늘도 야채로. 좀 챙겨 오신 네. 거예요. 밖에서는 그런 걸 못 먹으니까 네. 밖에 나오면은 먹을 게 없더라고요. 맞아요. 먹을 게 없어요. 네. 특히 편의점 가면 더 먹을 게 맞아요. 저녁은 집에서 먹고 싶은 거 마음껏 고기도 먹을 수 있고 근데 이제 이걸 하고 나서 고기가 네. 그렇게 맛있다고 잘 못 느껴요. 아 맞아요. 네. 저는 고기, 햄, 소세지 이런 네. 거 진짜 좋아했거든요. 저도 어릴 때 되게 많이 먹었어요. 저는 핫도그 뭐 밀가루. 밀가루 최근까지 음식. 되게 좋아했었는데 네. 저는 조금 방법이 다른 것 같긴 한데 선생님이 옛날 방법. 예전에는 사과 한 2년 동안 네, 드셨다고 맞아요. 했잖아요. 네, 아침에. 네. 저는 요새 사과 아침에 일어나서 먹은 지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리고 점심에는 나물 비빔밥 먹고 있거든요. 아. 그리고 항상 걷다가 간장도 일반 간장 요새는 안 넣고 메주로 쓴 간장이 있더라고요. 네네.
좋은 간장이네. 비싼 거지. 아, 고추장 안 넣고 고 아, 간장 한 스쿨이랑 참기름도 안 넣고 어, 들기름. 네네, 들기름도 네. 큰 거 사면 이게 산패하기 그쵸, 쉽다 그쵸. 그래서 작은 거 120ml짜리 주기가 짧아지니까 그렇게만 넣어서 부추 비빔밥으로 점심 먹고 저녁도 뭐 특별한 거 없으면 보통 그렇게만 먹고 있어요. 네. 지속한 지가 꽤 됐어요. 그때 말씀하신 대로 가공식품이나 육류를 네. 정말 좋아했었는데 안 먹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그쵸? 뭐 먹으면 당연히 지금도 먹는데 손에 잘 안 가더라고요. 맞아요. 과자 같은 것도 덜 먹게 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저번에는 우연찮게 반찬에 소세지가 있어서 네. 씹었는데 3번 정도 씹다가 이게 괜히 미안한 거예요. 네. 아주 뱉었어요. 제 스스로한테 되게 놀라웠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몸이 이제 이미 좋아지니까 내 몸에서 스스로 이제 안 좋은 걸 안 받아들이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예전에는 왜 삼시세끼를 꼬박 먹었냐면 저는 일을 진짜 정말 열심히 해요. 다들 열심히 하고 사시는데 네네. 뭐 열심히 안 하고 사시는 분 없잖아요. 가게 갔을 때 진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뭐 앉아있을 시간도 없고 손님이 없더라도 항상 계속 움직이니까 체력 소모가 엄청나잖아요. 제가 그것 때문에 이제 아침을 꼭 먹고 갔었거든요. 근데 방법을 바꾸고 오전에 야채 과일식을 하고 나서부터 컨디션은 더 좋아졌어요. 식사는 덜 하는데 밥은 덜 먹는데 그런 말 하잖아요. 뭐 하다가 당 떨어져서 이거 뭐 먹어야 돼 이러면서 네네. 단 음료 먹고 네네. 달달한 커피 먹고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야채 과일식을 하고 나서 그런 게 안 땡겨요. 그걸 했더니 먹는 양은 오히려 줄었는데 네. 에너지는 네, 맞아요. 힘은 더 나고 살은 빠지고 살찌는 거에 민감한 게 있는데 살이 찌면 몸도 둔하고 활동이 힘들잖아요. 맞- 살이 안 찌고 에너지는 충만하니까 저한테는 만족스러운 한 끼가 되는 거죠. 저도 그런 부분들을 계기로 해서 몸 움직이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먹는 걸 그리고 저도 딱 선생님 말씀하신 40세가 되니까 네. 그게 좀 느껴지는 거예요. 네. 몸에서도 느껴지는 것 맞아요. 같고 주변 친구들도 맞아요. 하나씩 픽픽 쓰러지는 모습들을 맞아요. 보니까 나도 경각심을 갖게 돼서 먹는 거 결국에 내가 먹는 거가 내 육체를 그쵸, 구성하는 맞아요. 거니까 네. 이걸 바꾸면은 가벼워질 수 네, 있지 맞아요. 않을까라고 네. 생각해서 저도 좀 바꾸게 된 것 같은데 네. 선생님이 또 저보다 훨씬 더 잘 실천하고 계신다고 아이고. 해서 한번 네. 어떻게 방법을 구체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서 네. 개인적으로 좀 여쭤본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좋아요. 저도 되게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몸이 조금 가벼워진다는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체중이 빠져서도 분명히 있을 건데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은 위장에서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쓰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점심 먹고 보통 이렇게 나른해지고 졸리고 하는 이유가 그 에너지를 위장이 맞아요. 쓰고 있으니까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 근데 먹는 거를 소화가 부드러운 소화하기 쉬운 음식들로 저도 최근에 많이 바꿨더니 얘가 에너지를 좀 덜 쓰니까 그 에너지를 내가 그런 것 같아요. 외부로 발산을 네. 또 시킬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런 것 그래서 같아요. 전보다 먹는 양은 줄었지만 오히려 에너지는 더 활기 있게 생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 맞아요. 아닌가? 네. 제가 선생님한테 여쭤본 이유가 선생님한테 그런 에너지가 좀 느껴졌어요. 선생님 되게 오랜만에 뵌 거잖아요. 거의 1년 만에. 뵌 건데 어제 본 것처럼 그리고 1년 전보다 더 밝아진 모습. 저 반지 안은 굉장히 어두웠지만 외모로 보니까 너무 밝아진 모습을 봐서 그럼 뭔가 달라진 게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예민한 부분일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한번 여쭤본 것 같아요, 선생님. 제가 진짜 오늘 작가님 뵙고 제가 또 너무 많은 걸 또 배우고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3개 하면서 저번에 네. 박한쌤이랑 통화했거든요. 그때 얘기하면서 진짜 2개, 3개 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진짜 작가님은 어떻게 그 30개를 하시나 진짜 너무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2개, 3개 할 때는 어쨌든 지금 마지막 거는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하고 있을 때는 그때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네네. 엄두가 잘 안 나고 어떻게 보면 저는 선생님보다 몇 년 빨리 한 거니까 저렇게 한 사람은 뭐 대단해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도 조심스럽게 들긴 하는데 이게 이거 하잖아요? 분명히 생각할 거예요. 시간이랑 내 에너지는 써서 하긴 했는데 이게 결국에 나갈 거거든. 그럼 그때 또 허전해요. 그럼 또 다음 거 그냥 한 채 한 채 하다 보니까 선생님도 1년 정도 해서 3채 한 거잖아요. 이걸 못 여쭤봤네. 하나가 부천 심곡 본동의 지상층 빌라. 네. 그건 깨끗한 거. 네. 그거랑 인천 인천 마전동 마전. 3룸짜리 네. 그거 해서 총 월세는
130. 130. 네. 두 채에서 받는 게. 네네. 제가 거기서 느껴지는 게 채무자랑 재계약한 부분이어서 월세는 조금 양보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많이 양보해. 그런 제 느낌이 생각에는. 들어요. 그것도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제 욕심만 가지고 세상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편의점을 하면서 그런 걸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근무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거고, 맞아요. 저는 오히려 손님들한테보다는 근무자들한테 저는 되게 잘하려고 해요. 오. 이 친구가 일을 잘하든 못하든. 그러니까 야, 이게 비결이네. 아니요. 이게 비결이야. 아니 근데 제가 이제 10년을 넘게 했잖아요, 편의점을.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사람들을 뽑을 때 얘는 다 잘했으면 좋겠어. 그건 제 욕심이잖아요. 그렇죠. 직원을 뽑을 때. 근데 다 보면 각자의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손님한테 친절히 하는 걸 잘해. 또 어떤 친구는 물건 정리를 잘해. 또 어떤 친구는 맞네. 다 잘하시는 분은 100명 중에 한 2명 정도 있어요. 근데 다 잘하면 분명히 성격이나 뭔가 이상해.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제가 처음에는 왜 얘 맨날 지각하고 일도 잘 못해놓고 뭐 이러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마음 수양을 많이 하게 된 거죠. 이 친구는 이걸 잘하니까 이걸 잘하는 걸로 만족하고, 저 친구는 또 저걸 잘하니까 저걸 잘하는 걸로 제가 이제 만족해서 쓰는 거고, 각자의 맞네. 역할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채무자 얘기하다가 네, 그 그래서 얘기 그분도 진짜 사연이 많아요. 자기가 진짜 돈이 없어서 계약을 500에 이제 60에 하기로 했어요. 거기서 5만 원을 더 받는다고 제 삶이 엄청 편해지거나 확 달라지면 제가 5만 원을 저는 끝까지 받아야 되겠죠. 제가 좀 부끄럽네요. 왜? 나 너무 네. 최근에 욕심 부렸나.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5만 원 덜 쓰면 그렇죠. 되는 거고, 제가 어차피 재계약을 그분이랑 하면서 그분의 사정에 맞춰서 해주면 저도 그분을 명도해서 내보내지 않아도 되고, 그렇죠. 그러면 명도비가 또 들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이 또 세이브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최대한 맞춰 드리려고 해서 계속 깎아서 10으로 해드린 거였고, 계약하러 올라가는데 그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저는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톨게이트를 딱 빠져나와서 이제 고속도로를 올렸는데 전화가 와서, 사실은 제가 지금 돈 100만 원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계약을 하러 가는데 500만 원 보증금은 주셔야 되잖아요. 월세도 선입금 하기로 했고. 그래서 제가 진작만 하든가. 운전은 하고 있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가, 그러면 제가 이제 순간 든 생각이, 면접 같은 걸 많이 보다 보니까 사람을 몇백 명을 봤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문자를 주고 받으면 이분이 어떤 분인지 대충 감이 와요. 통화를 해도 네. 이분이 대충 어떤 성향일 거라는 걸 제가 이제 느끼거든요. 분명히 이분이 나쁜 분 같지는 않아요. 제가 판단을 했을 때. 근데 100만 원도 없다고 하니까, 선생님 죄송한데 제가 계약을 하러 가는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게 곤란한데, 일단 어디선가 100만 원이라도 만들어 오셔라. 그러면 제가 선생님 400만 원은 선생님이 돈이 되시는 데마다 50만 원이면 50만 원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500만 원 보증금을 채우겠다. 그런데 100만 원도 못 구해 오신다고 하면 제가 선생님 뭘 믿고 이 그렇죠. 집을 계약을 맞아요. 하겠냐. 제가 올라가긴 올라가겠다. 근데 제가 올라가서 선생님과 만나서 계약서를 쓰는 중간에라도 100만 원이 입금이 되면 저는 계약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올라갔어요. 선생님이 약간 배팅을 한 거네. 근데 100만 원을 딱 입금을 하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안 할 수는 없고, 저는 그러네요. 사실 뭐 400만 원이 없다고 해서 그렇죠. 제가 뭐 넉넉한 삶은 아니지만, 그분의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을 잃으시고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족분들도 다 같이 사시고 자녀분들도 어리고, 그래서 제가 그 100만 원 하고 400만 원은 매달 50만 원씩 보증금을 내시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해서 계약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고맙게도 한 번도 보증금이랑 월세를 미루지 않고, 심지어는 항상 며칠 전에 꼬박꼬박 넣어주시더라고요. 그런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 또 제가 믿어드린 만큼 또 그분도 저한테 그렇게 성실하게 또 보내주시고 하니까, 그래서 그분과 아직 계약 중이고. 더 좋은 집 구하시게 되면 그때는 조금 더 월세는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총 받는 월세가 130인데 채무자랑 재계약한 건 방금 말하셨던, 그리고 첫 번째 물건은 그래도 그거는 제가 좀 기억이 나는 게, 선생님이 못해도 투룸은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경매정보지에 내부 구조가 나오지 않아서. 근데 전용 면적이 한 12평 정도 되지 않았어요? 13평. 13평이어서 당연히 투룸 이상은 되겠지 라고 낙찰받고
근데 그때 또 기억이 나네요. 그쵸. 사진 보내주신 거 봤더니 분리형 원룸이어가지고 이거 어떻게든 이거 방을 3개로 어떻게 한번 네, 만들어 볼까 맞아요. 고민했던 게 또 기억이 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분리형 원룸이어서 그래도 원룸 치고는 잘 나간 네, 편이었다고 네.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신축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총 받는 게 130만 원인데 거기서 원금하고 이자를 빼면 혹시 얼마가 남는지 60만 원. 60만 원. 네. 그래도 선생님이 채무자 상황 맞춰서 그리고 분리형 원룸이라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60만 원 월세 받는 네. 거면 선생님 월 소득의 뭐 한 30분의 1은 안 아유. 되겠지만 그래도 든든한 버팀목 될 수 있지 않을까 네네. 생각도 되게 네. 드는 것 같네요. 네. 선생님. 경매를 하면서 제가 진짜 인생을 다시 배우는 것 같아요. 제가 참여된, 네. 너무 곱게 자랐구나 이런 아. 생각도 많이 하고 아. 왜 저희가 하는 경매는 진짜 없이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사실. 네, 감사함도 많이 가지고 그러면 이걸 한 채 한 채 할 때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감사함의 크기가 행복의 크기라고. 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경제적이든 잘 나가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그게 자기가 만족이 안 되면 인생이 행복하지 않잖아요. 네. 그 사실은 인생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데 음.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옛날보다는 그렇게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려고 해요. 이것도 다 작가님 덕분이야. 왜냐면 아니 진짜로 왜냐면요 제가 그 경매를 하면서 작가님 그 마음 관리. 네, 마음 관리잖아요. 왜 마음 관리인지 처음엔 이해가 다들 안 된다고 하시잖아요, 네. 수강생들이. 네. 근데 한 채, 두 채 받으면서 진짜 그 말을 절실하게 공감을 하게 되잖아요. 이 마음 관리가 안 되면 계속 해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네. 맞아요. 그러면서 저도 명상도 하게 되고 이게 다 작가님 덕분이에요. 제가 진짜 아니 진짜로 제가 그렇게 안 했으면 저희 그- 또 명상 관심 많잖아요. 네, 명상을 해보려고 네.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네. 진짜 작가님 덕분에. 아이고. 제가 명상도 하게 되고 이런 어. 빌라도 낙찰받게 되고 어. 여기가 30년 뒤에 이 상태로 그렇죠.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하고 제가-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또 이상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네. 서울에 더 관심을 가지게 어. 됐고 인구가 다 소멸된다고 하는데 네. 그래도 서울은 남아 있잖아요. 선생님 그래도 투자 관점이 수도권 서울에 포커스는 맞춰 있다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계속 그래서 앞으로도 서울만 하려고. 분양권 투자하고 했을 네네. 때도 사람들 철퇴 맞고 있을 때도 선생님은 그래도 선방할 수 있었던 게 그래도 수도권이어서가 아니었나 생각도 드는 것 같고. 진짜 쓸모없는 경험은 없잖아요. 그럼요. 선생님 수업 이거 하면서 그 임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더 많아졌잖아요. 제가 임대를 놓고 해보니까 네. 그전에는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소득만 생각을 했었잖아요. 제가 네. 어떻게든 매장을 더 늘릴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가 보통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늘릴 생각을 많이 그것만 하니까. 생각하다가 왜냐면 하나 열어서 뭐 잘 되면 한 달 월급이 들어오니까 300씩 400씩 들어오니까 계속 매장을 늘릴 생각만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근데 이제 인건비가 되게 올라가고 하니까 이제 요즘은 좀 그렇지만 제가 관점을 싹 바꾸게 된 게 빌라 투자 해보고 이러니까 아 어떻게 하면 더 벌어서 임대에 관련된 일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저희 애한테 제가 영상도 보여주고 해가지고 단기 임대 해보고 있거든요. 잠실에서 최근에 했어요. 제가 관심이 많아요, 저도. 네, 그래서 단기 임대 네. 했는데 지금 월세는 뽑았어요. 한 2주 됐거든요. 그게 딱 2주치가 한 달 월세 보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괜찮으면 더 늘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얘가. 우리 애가 여행 같은 걸 되게 좋아해서 해외로 네. 많이 다니고 네네. 국내 여행도 그렇고 뭐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에어비앤비를 되게 이용을 많이 했어요. 음. 근데 이런 것도 생각에 전환이 없었으면 얘도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일이 평생 끝까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또 이제 한번 세팅해 놓고 부업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지도를 해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작가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거죠. 아니 진짜로. 왜냐면 기분은 굉장히 좋네요. 아니 아까 얘기했듯이 실행을 하고 싶은데 경매가 좋다는 건 다 네. 알아요. 실행을 못 하겠는 거예요. 작가님 수업 들으러 오시는 분들은 다 그렇잖아요. 근데 정말 작가님이 끝까지 이것도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저도 해보니까 아 요거는 월세 어느 정도 나오겠다 그렇죠.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컨펌을 받는 거지만 하다 보면 수리도 지금 올 수리 하고 나면 다음에 다른 물건을 할 때는 아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 예. 거잖아요. 눈 감고
좋아하죠. 이제. 하나를 이렇게 그럼요. 해보면 지금까지는 수리할 물건이 없었으니까 그런 것처럼 작가님이 제가 실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기 때문에 제가 작가님 수업 때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 오래 하는 거죠. 네, 오래 하는 걸 못한다고 했잖아요. 포기하고 싶지가 않아서 수익률은 좀 낮더라도 이걸 하다 보면 저는 또 뭐 수익률이 좋은 물건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요. 근데 저는 항상 그냥 20% 보고 들어가거든요. 20% 봐서 좀 안 돼도 어쨌든 다가구 해가지고 5% 수익률 내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제 나름대로는 더 그렇잖아요. 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왜 그 그렇잖아요. 다가구에 목을 매는지 오히려 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제 이 물건 입장에서. 가지고 있다가 네. 지아가 어떻게 될지 그렇죠.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서울에 하려고 하는 거고 돈이 모이면 네. 노후 자금이 될지 모르잖아요. 노후의 네. 자금이 될지 아니면 노후의 거처가 될지 모르는 거죠.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제가 사고의 전환을 확실하게 해준 계기가 작가님이었던 거죠. 아유. 네, 아유.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아이, 제가 더 감사하네요. 네. 선생님이 훨씬 더 해석을 잘 해주셔가지고. 언니도 지금 너무 네. 감사하게 생각해요. 집 했잖아요. 그래서 뭐 나중에 팔고 뭐 또 하겠지만은 아이, 다행이네요. 경매로 집까지 하게 돼서 그 나중에 작가님 밥 한번 사주러 와야 된다고 언니가 지금 이제 꼭 얻어먹도록 하겠습니다. 나랑 같이 가자 나중에. 아이, 좋아요. 그렇게 네. 얘기했거든요. 그때 얼굴 네. 다시 뵙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진짜 감사해요 오늘 오셔서.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집 한번 같이 가서 그러면 선생님 오늘 집도 공개해 주시고 선생님의 건강관리 비법과 지난 과거 투자 한 사례 그리고 선생님의 삶의 경험과 노하우와 지혜까지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나눠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제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아니야. 너무 훌륭하게 너무 잘 해주셨습니다.